안녕하십니까.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이진혜입니다. 이번에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야심차게 시작한 부산지속가능발전대학의 첫 강의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강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우리가 SDG라고 하죠. 이해에 관한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목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SDG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키피디아에서 꼰대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꼰대를 쳐보면 스펠링은 KKONDA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위키피디아의 그 캡처한 사진인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꼰대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예. 나이가 60, 70, 80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걸어온 길이 대단히 드라마틱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을 정의를 해보면 그때 전기불이 없어서 90%가 전기불이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고 세탁기 당연히 없었고요. 자동차 굉장히 귀했고 책가방은 보자기로 쓰고 그런 세대가 바로 이 꼰대의 세대입니다. 이 꼰대의 세대를 보시면 이걸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그 당시에 1인당 소득이 연간 소득이 94불 뭐 넉넉하게 잡아도 1년당 우리가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 갖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뭐 지금은 잠정적으로 3만 불이 넘는다고 하죠. 상수도 보급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어서 61년도에 17%고 오늘날 상수도 없는 집이 없잖아요. 99%. 하수도 보급률은 2% 아래였습니다. 91년에. 근데 지금은 93.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을 보면 190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명이 이 노란 라인이 노란 막대기가 1900년대인데 1900년대 47세 근데 지금은 77세고요. 그때 여성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81%, 미국의 얘기입니다. 81%가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주부가 되겠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83%. 화장실이 집에 있는 집 10%보다 적습니다. 근데 오늘날 98%는 화장실 없는 집은 거의 없죠. 웃기는 게 전기가 없는 집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있는 집이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난 100년간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발전을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 중에 그 변화를 표시하는 방법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생태 발자국을 보시면 2000년대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면 지구 하나 갖고 모자랍니다. 4분의 1쪽이 더 있어야지만 이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내 미래 걸 자꾸 미래 땡겨 쓰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2050년에는 지구가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지만 겨우 1개의 지구를 갖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태 발자국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그 스칸디나비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워낙에 1900년대에 2000년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 뭐 이런 데서 일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운동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사람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해류를 보면 북지상이나 해류를 보면
여기에는 그 난류가 흘러가지고, 멕시코 난류라고 하죠. 이게 흘러가지고 영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스칸디나비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그 큰 자기네가 산업혁명도 하지 않았는데 대단한 그 환경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1972년에 처음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에 대한 그 이슈를 그 국제사회에 그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972년이고요. 그 다음에 1992년, 2015년인데 그거는 차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The first UN Environmental Conference in Stockholm, 그래가지고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이것이 회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스톡홀름에서 했고 1972년 했고, 여기에 참석한 나라가 113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113개국이 모였으니까요. 대단한 회의였었는데, 여기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구는 only one earth, 이게 하나뿐인 지구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것인데, 하나뿐인 지구이니 이거를 보존하는데 전 지구인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해서 환경에 관한 인권 선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의 밑에 UNEP, 그 UNEP라는 뜻은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기구의 이름입니다. 단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UNEP이라고 하는 것을 1972년에 창설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 회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UN 인간환경회의가 환경에 대한 국제적으로 최초의 회의가 이제 1972년이고, 아까 말씀드린 UNEP을 창설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지지부진했습니다. 한 10년, 20년 지지부진해서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회의의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1992년에 다시 한번 크게 리우데자네이루, 또는 우리가 리우라고 하죠. 리우에서 UN 환경과 개발회의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년 10년씩 리우 플러스 10이 2002년, 리우 플러스 20가 2012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가능 발전, 또 인간 환경에 관한 회의를 유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1992년이 리우가 스톡홀름 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주년을 맞이해서, 스톡홀름 회의 20주년을 맞이하는 1992년 회의가 매우 중요한 회의고, 이것이 리우 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8개국의 정부 대표 8,000명, 167개국의 민간단체,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한 10,000명쯤 왔고요. 취재기자가 7,000명이고, 대통령 수상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115명이나 참석한 인류 최대의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까도 여기는 정부 대표도 많이 왔고 또 민간단체도 많이 와서 이 회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의 회의는 무엇이냐면 국가 정상들이 하는 회의입니다. 정상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회의하는 것은 Earth Summit이라고 그래서 지구 정상회의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72개국의 그 국가 대표들,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된 것이 바로 말씀드리면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UN 환경개발회의, 우리가 UNCED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가 대표의 중심의 회의고, 여기에서 마련한 것이 뭐냐면 리우 선언, 그 다음에 아젠다 20일, 우리가 의제 20일이라고 하고,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그런 협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여기 그 협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구 전체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글로벌 포럼 92, 그래서 지구환경회의라는 것을 결성해서 지구헌장을 만들고 세계 민간단체 협약 등을 채택하는 그 두 트랙으로 진행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속 가능이라는 뜻인데 이 지속 가능을 마련한 그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바로 이 그로 할렘 브룬틀란트, 뭐 그대로 읽으면 브룬틀란트인데 이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이라서 브루틀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브루틀란이 노르웨이의 수상이거든요. 수상을 막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WHO의 수장도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에는 의사였었거든요. 예, 의사였었는데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유엔의 회의를 우리가 이제 그 브루틀란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여성이 1992년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합니다. 이분이 가장 강조한 것이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24년에 처음 만들어진 말입니다. 영어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 영어는 너무 단어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죽다 말하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예,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것은 꼴란 1924년에 처음으로 쓰이게 된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인데 이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류 생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이라 무엇이냐? 그것을 좀 풀어보시면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가 ESSD라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바로 ESSD인데 이게 바로 이 전문하고 기본 원칙으로 대한 이 ESSD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면 전문가 39개의 의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세부 행동 지침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젠다 21 또는 번역해서 의제 21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국가대표로 그 국무총리 대표 이하 아주 대거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 의제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노력을 하는데 특히 부산시에서는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먼저 처음으로 1994년에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에 부산 녹색도시 21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사무국을 광역시청 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의 개념도 포괄하는 그리고 서로 그것들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룬틀란트가 1992년에 하기 전에 87년에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걸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1972년에 유엔 그 환경회가 스톡홀름에서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NGO 주로 과학자들이 이런 모임을 했는데 1992년에 리우 정상을 하면서 정부 단체 아까 대표들 왔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 저널리즘 기자단 그다음에 민간 단체 이렇게 오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이게 경제 사회 이렇게까지 겹치니까 기업 소비자까지도 포괄하는 대단히 큰 개념이 된 것이 그런 그 SDG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2000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2000년 옛날에 생각납니까? 2000년에 시계가 넘어간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니까 그럼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그러면 이거 지속가능 발전을 좀 더 세밀하게 2000년을 맞이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MDG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에 8가지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이 8가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복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이 그 밀레니엄뿐만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리우 플러스 20니까 그러니까
12년이죠. 예, 12년에 이거를 MDG를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한 우리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만들자고 주장하신 분이 그때의 유엔의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주장을 하셔서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가 그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대거 왔고 뭐 저도 거기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SDG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리우 플러스 20에서 만든 그 우리가 협의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2015년에 뭘 만드냐면 유엔 총회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밀레니엄은 8개였는데 그것이 몇 개로 늘어나게 되냐면 총 17개 늘어나게 되고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전 지구적 공동 추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SDG를 채택한다. 이런 얘기고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30년까지고 전 세계니까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같이 함께 이행한다. 그런 얘기고 이것은 2030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목표 연도가 2030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하고 2030년에는 세상이 바뀐다. 예, 그래서 Transforming Our World, 우리 세상을 바뀌는 아젠다다. 이런 아주 대단히 방대한 그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SDG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SD를 달성하기 위해서 17개, 하나씩 다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대충 뭐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큰 그림만 넘기겠는데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17개의 목표고요. 이것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류의 보편적 문제, 즉 무엇이냐면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의 인류 보편적인 문제고 보시다시피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결한다. 여러분 가난을 종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목표의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 지구 환경 문제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문제로 기술, 주거, 노사, 노동,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법, 그 다음에 대외계 경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OP라 그래서 이 P로 시작하는 인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중요하고 플래닛, 그 다음에 prosperity, 인간의 번영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며 partnership, 협력을 주장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P를 주제로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요약을 하면 199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의 리우에서 회의를 해서 의제 21을 채택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환경 비전이라는 걸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발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서 그 발전의 법령하고 위원을 재정비하고 특히 이 환경의 주요 문제인 물과 에너지 갈등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포하게 되고 2005년에 그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국내 지표를 개발하게 발굴하고 탐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그 초기부터 리우회 때부터 참석한 이래로 다양한 그 노력으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그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그런 아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만든 그런 조직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데는 수상 자문기구로 있고 스위스는 헌법에 명시돼서 하고 핀란드는 또 총리 자문기구로 있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예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고 또 뭐 여러
일본은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책에 자문하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900년대부터 작년까지 나온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그 키워드가 달린 문헌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90년대는 단지 2개밖에 지속가능 발전이 키워드가 된 것이 2개밖에 없었는데 2000년대 가서는 급증하죠. 292개로 증가하고 2010년대는 180. 아직은 2018년이기 때문에 2019, 20을 더하면 아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과학기술이 중심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그 문헌들이 과학기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넓게 합치면 거의 뭐 27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과학기술, 기술과학에 되는 것이 25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것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한 반 정도를 만들어내고 환경부, 그 다음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 또 한국환경정책평가 KEI에서 9개 정도를 만들어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많은 그런 출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국내 추진 경과를 요약을 해보면 아까 또 한번 요약을 하면 92년도에 선언한 이래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2005년 뭐 이렇게 12년, 14년, 16년 이렇게 추진을 굉장히 세밀하게 했는데 그걸 크게 세 시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SDG를 이제 그 우리나라 SDG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에 유엔에서 통과되면서 그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광역 그다음에 기초 단체 150개가 지방의제 20일 추진기구들이 이제 SDG가 됐으니까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SDG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심점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결국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가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녹색 도시 부산 21 협의회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5년부터 이제 5년이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2006년에서 10년까지 5년에 해당하는 그 계획에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행과제를 48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가 선진국가를 되게 하자고 하는 것이 SDG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SDG는 잘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가 2006년과 2010년도에 SDG의 목표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또 그 사이 5년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거 아니까 그걸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면서 세계 인류 선진국가로 들어가고 G20에 맞게 국가 지속가능 발전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5년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전략이 있고 여기에 25개 이행 과제가 좀 더 세밀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030년이 됐어요. 2030년에 대한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Transforming our world.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계획이 2030년에 되어 있으니 이거에 따른 국가의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이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 경영을 해서 사회, 경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 4대 목표, 14개의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행과제가 만들어지게 돼서 2030년에는 얼마
한 10년 남았죠. 2030년에는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것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목표, 요게 이제 이행 과제인데요. 이행 과제 밑에 여러 가지 세부 이행 과제가 있고, 그럼 그 과제를 달성했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아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세밀하게 되어 있고, 각 주무부서도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주무부서가 이거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G는 이렇게 17개의 표현으로 되는데, 이것만 봐도 머리가 좀 아프지 않아요? 많이 아프죠? 예, 그런데 오늘날 더 우아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는 AI, 딥 러닝, 머신 러닝,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유엔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유엔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표현해 보니까 17개의 목표가 여러 가지, 이거 글로벌 이슈거든요.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17개가. 아까 바로 전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명확한데, 실제로 이거 실천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2019 작년에 나온 것인데, 이게 어디가, 요새 왜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키워드가 되는지 이런 걸 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복잡하죠? 매우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이거 보세요. 이건 뭐 더 한심하죠? 예, 맨 오른쪽이 17개의 목표가 모든 거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에 걸려 있고, 이거로 해서 결국 SDG 17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G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